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외곽 고속도로에는 오래전부터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서는 이유 없이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밤중에는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도로에 나타나 지나가는 차를 붙잡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특히 그 구간에서 홀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목소리를 듣거나 차가 멈추는 현상을 겪는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평소 미신이나 괴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다. 승훈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유령이나 괴담을 믿지 않았고 고속도로에 대한 소문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차를 몰고 지방으로 향했다. 결혼식이 늦게 끝난 터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가 모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출발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승우는 혼자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 올라선 그는 사람도 차도 없는 조용한 도로를 달리며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길게 뻗은 고속도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조금 더 내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지나가고 길게 이어진 어둠 속으로 그의 차는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다. 그러다 문득 차 오른편 갓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한 그곳에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가 선명하게 보였다. 놀란 승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급히 옆으로 틀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 도로에 사람이 왜 서 있는 거야? 승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분명 그저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형체가 지워지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시선이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며 그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몇 분 뒤 그는 또다시 그 남자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승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핸들을 급히 틀어 그 남자를 피해갔다. 차는 옆으로 비틀거렸고 그의 시야는 순간 흔들렸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승우는 공포에 사로잡혀 속도를 올리며 도망치듯 도로를 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더니 차가 가속을 하지 않고 서서히 멈춰섰다. 그의 차는 한밤중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승우는 당황하며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백미러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조수석에 아까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동자 없이 텅 빈 눈을 한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날 그렇게 버렸어?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운 울림으로 승훈의 귀에 가득 차서 깊이 박혔다. 승훈은 얼어붙은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차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며 숨이 막힐 듯했다. 그때 승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 남자와의 기억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지만 그 목소리와 얼굴은 그가 한때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영재와 함께한 여정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승우는 점점 바쁜 일상 속에 휩쓸리며 영재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어느 날 밤, 영재는 그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했지만 승우는 무심하게 그를 외면했다. 영재는 깊은 상처를 받은 채 그와 연락을 끊었고, 얼마 후 승우는 영재가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접한 후에도 승우는 무언가에 쫓기듯 바쁜 삶을 살아가며 그의 기억을 애써 묻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영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원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우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도저히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영재는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하며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도 나처럼 이곳에서 떠나지 못할 거야. 승우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공포에 휩싸였다. 영재의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서서히 힘을 주었다. 그 차가운 기운은 그의 어깨에서 점점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 차갑고도 얼어붙는 기운은 마치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승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문을 열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영재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승우는 목소리를 내어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그는 차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침내 승우는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고 차갑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승훈이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는 희미하게 축축해져 있었고 물기가 남은 그곳에 마치 손가락으로 쓴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 흔적에는 잊지 말라는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승우는 그 구간을 다시는 홀로 운전하지 않았다.